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구로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록입니다. 오늘은 소개드릴 논문은 Symmetrical Contralaterally Controlled Functional Electrical Simulation Enhanced Quotiental Activity and Synchronization of Stroke Survivors 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 5월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기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은 저널 임팩트 팩터 4.8로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본 연구 목표는 대측 제어 기능적 전기 자극인 CCFES가 어떤 피질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트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현황을 소개하며 특히 상지마비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겪는 불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크게 제한하며 이로 인해 재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신경학적 질환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에 사용되는 양측 상지 훈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측 상지 훈련은 보조 운동 영역을 포함한 추가적인 뇌 회로를 활성화하여 운동 재학습과 신경 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비된 환자들은 양측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비되지 않은 팔의 움직임에 맞춰 마비된 팔에 전기 자극을 주는 CCFES입니다. 이번 문단에서는 뇌졸중 재활 과정에서 신경 가속성의 변화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경 재활 도구로서 뇌파 관련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뇌파 지표로 ERD는 뇌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며 여러 연구에서 ERD 값의 증가가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PSI는 뇌의 대규모 신경 네트워크의 동기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PSI의 변화가 임상 증상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CCFES는 마비되지 않은 사지 움직임에 따라 마비된 사지를 자극하여 대칭 또는 비대칭의 양측 운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대칭 혹은 비대칭 CCFES의 효과를 확인하며 각 방식이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각 방식의 차이를 확인한 바가 없어 본 연구는 대칭, 비대칭, 그리고 단측 세 가지 전기자극 전략이 서로 다른 피질 반응을 유발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극 동안의 ERD와 자극 후 휴식 상태의 PSI를 분석하여 세 가지 방식의 신경 생리학적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13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환자들은 첫 번째 뇌졸중을 겪은 후 최소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으로 먼저 예비 실험에서는 전기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손목 익스텐션이 전기자극을 통해 효과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세 가지 손목 움직임에 대해 EMG 데이터를 측정하여 각 움직임에 대해 운동 시작을 감지할 수 있는 SVM 분류기를 학습시켰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대칭, 비대칭, 그리고 단측 세 가지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각 과제는 20분의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트라이얼은 4초 동안 자극을 주고 8초 동안 휴식을 취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제 순서는 무작위로 진행됐으며 과제 사이 30분 휴식 시간이 제공되었습니다. 뇌파는 실험 진행되는 기간과 실험 전후 30초 동안 측정되었습니다. CCFES 같은 경우 예비 실험에서 측정한 전기자극 파라미터와 학습한 SVM을 활용해 마비되지 않은 팔을 움직이면 마비된 팔에 전기자극이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본 실험에 활용한 전기자극 설정 방법, 근전도 및 뇌파의 측정과 전처리, 분석에 활용한 뇌파 지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위주로 설명하면 전기자극은 익스텐서에 위치한 전극을 사용했고 손목 익스텐션이 유도되는 최소한의 전류로 설정했습니다. 근전도는 익스텐서와 플렉서 근육에서 기록되었으며 뇌파는 32개의 채널에서 측정되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뇌파 채널은 센소리 모터 영역에 해당되는 15개의 채널입니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 뇌파 지표는 ERD와 PSI입니다.
먼저 ERD의 경우 전처리된 뇌파 데이터를 ST-FT와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통해 ERSP를 계산하고 알파와 베타 대역에 해당되는 ERSP의 3초 데이터를 평균해서 ERD 값을 구했습니다. ERD 분석은 보조운동 영역에 해당하는 C3, FCZ, C4 채널 위주로 수행되었습니다. PSI는 시간별로 두 채널 간의 위상 차이를 계산 후 위 식을 사용하여 PSI 값을 도출했습니다. PSI 값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1이면 두 신호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PSI는 손상된 방구 내에서 그리고 손상된 방구와 손상되지 않는 방구 사이에서 각각 계산되었습니다. 결과 부분입니다. 위 그래프들은 각 영역과 각 태스크에 대한 ERSP 결과입니다. MAI는 본 연구에서 ERD 분석에 활용한 C3 혹은 C4 채널에 해당합니다.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ERD 분석에 활용한 알파와 베타 영역과 전기 자극이 인가된 시간 동안 표시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모든 태스크에서 전기 자극이 시작되면 ERD가 관찰되며 대칭 자극일 때 가장 강한 ERD가 관찰되었습니다. 위 그래프는 앞선 ERSP와 동일하게 영역과 태스크별로 ERD를 통계 분석한 결과입니다. 송산된 방구의 결과를 보면 알파 및 베타 ERD 값이 서로 다른 태스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칭 자극이 다른 태스크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FCZ 또한 알파의 ERD가 태스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FCZ에서 베타와 송산되지 않는 방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 결과는 알파와 베타 대역에서의 평균 ERD 토포그래프이며 좌방구는 손상되지 않는 방구, 우방구는 손상된 방구입니다. 해당 결과에서도 대칭 자극일 때 C3, FCZ, C4에서 더 강한 알파 ERD가 관찰됩니다. PSI 결과입니다. 좌측이 손상방구 내의 PSI 결과이며 우측이 손상방구와 손상되지 않는 방구 간 PSI 결과입니다. PSI 결과도 ERD 결과와 동일하게 대칭 자극에서 자극 전과 다른 태스크 대비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대칭 자극만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동기화 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초록색 선으로 태스크 후 각 전극 간 PSI 변화가 자극 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한 영역을 보여줍니다. 해당 결과 또한 대칭 자극 후 PSI가 더 넓은 영역에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칭, 비대칭, 그리고 단측 세 가지 전기자극 전략이 뇌파 반응과 피질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손상된 방구에서 알파와 베타 ERD 수치가 대칭 자극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PSI 역시 대칭 자극 후에 같은 방구 내 방구 간 모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동기화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전극 상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ERD는 뇌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기에 값이 더 낮을수록 뇌의 활동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칭 자극은 손상된 방구의 운동 피질 활성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대뇌간 억제 이론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이는 뇌졸중 후 손상되지 않는 방구가 오히려 과활성화되면서 손상된 방구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대칭 자극은 양쪽 방구를 동시에 자극해 이러한 억제를 완화시켰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동형 근육 유도입니다. 이는 양쪽 팔 같은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근육을 다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대칭 자극은 이러한 동형 근육의 동시 활성화를 유도해 재활 훈련의 효과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SI의 경우 뇌의 여러 영역 간 동기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PSI와 뇌졸중 정도 척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PSI 수치가 높을수록 운동기능 회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대칭 자극을 적용했을 때 양쪽 대뇌 방구 모두에서 PSI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쪽 방구 간의 교차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반면 비대칭 자극에서는 PSI 수치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데요. 이는 뇌가 비대칭 움직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신호 교류를 억제하려는 성질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대칭 자극에서 FCZ 전극에서의 ERD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FCZ는 보조운동 영역에 해당되는 부위로 이는 양측의 신경망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해당 부위에서 교차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칭 자극은 단순히 손상된 측의 뇌 활동만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SMA를 포함한 양측 운동 관련 영역 간의 네트워크 전체를 활성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먼저 표본수가 적어 피질 활성화와 운동 손상 정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뇌파의 낮은 공간 해상도로 인해 세부적인 뇌 영역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전기자극 강도가 고정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비례 제어 방식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보완된다면 대칭 CCFES의 효과를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널미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